자, 이제 롯데 경영권 다툼이 이 게이트 이야기까지로 번지고 있습니다. 야당에서 이 게이트 얘기를 군부를 살살 떼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상황인지 이번 소식은 이남희 차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남희 차장.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요즘 롯데 때문에 많이 바쁘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롯데가 큰 일을 이남희 차장한테 줬는데 네. 이 게이트란 말이 사실 권력형 비리라는 얘기인데 야당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무슨 근거가 있는 건가요? 근거가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전 원내대표가 바로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박영선 의원 유명합니다. 2007년에 바로 대선 때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 BBK 의혹을 제기하면서 바로 이명박 대통령 어떤 그 저격수로 통했는데요. 오늘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트위터 글을 보시겠습니다. 참 롯데 왕자의 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2007년 바로 대선이 있었던 날이죠. 저녁 8시 반경 당선 유력 이명박 후보 이렇게 떴을 때 바로 이명박 후보 차량이 향했던 곳이 롯데 호텔이다. 결국은 이명박 정권 때 롯데가 바로 수건 사업들을 해결했다. 제2롯데월드 또 골목 롯데 편의점 등 여러 가지 편의사항들을 바로 이명박 정권에서 롯데에 혜택을 줘서 롯데가 승승장구할 수 있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예. 박성훈 논설위원. 네. 아직까지 이제 뭔가 MB 정부와 롯데 간에 뭔가 거래가 있었다라는 구체적인 증언은 없는 것 같고 네. 단지 그때 이제 너무 잘 나갔던 거 아니야 롯데가 MB 정권 때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차원이라고 보이는데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 제가 박영선 의원이 왜 저 문제를 제기했는지 모르지만 참고로 혹시 관련이 될지 몰라서 말씀인데 당시 그 MB 후보 이명박 후보는 롯데호텔에 사실상 그 일종의 그 룸을 가지고 예. 부분에서 쉬기도 하고 사람도 은밀하게 만나는 그 공간이 있었습니다. 예, 롯데 호텔에 예, 소공동에 예, 소공동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그때 이제 선거 끝나고도 막 그런 목적으로 어떤 그 공간을 활용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것을 뭐 롯데와의 어떤 유착 관계를 연결시킨다는 건 글쎄 다른 근거가 있으면 모를까 지금으로서는 너무 비하하게 아닌가 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제 롯데가 뭐 여러 가지 그동안 일이 있었고 특히 제2롯데월드의 경우에는 이제 비행기 노선까지 좀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특혜 논란이 좀 있긴 했었는데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번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거 롯데에 지금 국민들로부터 많이 지탄을 받고 있는데 네. 이 면세점이 롯데그룹의 가장 큰 돈줄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거 제어가를 안 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오늘 동아일보 일면 단독 보도 정부 고위 관계자 발로요. 바로 롯데 면세점 백지 재검토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이겁니다. 면세점이요. 과거에는 이 기존 면세점이 큰 문제가 없으면 보통 다시 허가를 해줬습니다. 하지만요, 2013년에 고시가 바뀌면서 결국 허가 기간 5년 동안 지나면 이 바로 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다시 경쟁 입찰 평가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제 롯데가 전국적으로 면세점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 8곳인데 가장 규모가 큰 연 매출 2조 원 여러분들 많이 가보셨을 겁니다. 소공동 그 롯데백화점의 그 상층에 있는 바로 소공동의 롯데 면세점 본점은 연 매출 2조 원을 올리고 있고 전체 국내의 면세점 사업 그 매장 중에 1위를 달리고 있고요. 또 송파구에 있는 월드타워점 같은 경우도 이렇게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이 두 곳이 바로 이번에 다시 심사를 받습니다. 그러네요. 올해 12월 허가 만료가 되는데 결국은 이 관세청에서 심사를 하면서 보통 경영권 다툼 이 부분을 좋지 않게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떤 기존 사업자로서 프리미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신중하게 평가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003년, 13년 이전에는 그냥 자동적으로 재승인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이제는 재승인 제호가 이걸 심사를 해서 결정을 네. 한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딱 터졌기 때문에 정부에서 신중하게 검토해보겠다. 그러니까 롯데는 굉장히 이거네요. 압박을 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오늘 주가도 롯데는 좀 떨어지는데요. 신세계나 다른 유통업체, 경쟁 기업들의 어떤 주가는 반사적으로 올랐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시장 반응을 봐도 정부도 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여당에서도 오늘 이 제어가 문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누가 이 얘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부는 다음 면세점 허가 때 롯데의 이 같은 볼썽사나운 싸움을 분명히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알짜 면세점 허가를 내줄 이유가 없습니다.
자, 여당에서도 저렇게 압박을 하니까 네. 뭐 정부에서도 좀 조심스럽게 이 문제를 볼 수밖에 없겠어요. 내일 중요한 소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금 전 세종시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조금 전에요. 예, 그 롯데에 자료 제출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해외 계열사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임원들 얼마나 되는지 주주 현황을 다 제출을 해라.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은 법적 처벌까지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예. 오늘 기자회견을 했고요. 아, 내일 그렇군요. 또 그 새누리당과 당정 협의가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요. 공정거래위원장이 또 보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상황도 좀 지켜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일본에 있기 때문에 네. 지분 구조가 좀 투명하게 드러나질 않았는데 네. 공정위에서 이제 자료 내놔라. 네. 이렇게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 근데 그동안에 일본 회사다 이런 얘기들이 참 많았는데 이 배당금을 일본에서 거의 다 가져간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건 호텔 롯데의 부분입니다. 호텔 롯데라는 곳은요, 비상장 회사인데요. 예. 바로 이 호텔 롯데 아래,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롯데 여러 가지 계열사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호텔 롯데입니다. 하지만 비상장 회사라서 어떻게 그 지분 구조가 되어 있는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정확한 것은요, 바로 이 호텔 롯데의 99.28%가 바로 일본 자본금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작년에 작년 배당금이 총 255억 원이었는데요. 결국은 254억 원 정도가 바로 일본인 주주에게 배당이 됐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고요. 한국 롯데 전체 계열사까지 통틀어서 배당금이 얼마나 넘어갔냐라고 계산을 해보니까 340억 원. 아, 그래요? 호텔 롯데 플러스 다른 계열사까지 합친 금액은 340억 원인데 한국 롯데에서 올린 수익의 10%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롯데가 국내 기업이긴 하지만 네. 일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동안 이제 지금 논란이 더 강하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 기업으로서의 혜택은 또 혜택대로 보고 네. 또 국내 기업으로서의 혜택은 혜택대로 보고 이렇게 양쪽에서 혜택을 봤다면서요. 양쪽에 묘하게 줄타기를 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신격호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일본에서는 바로 시게미스 닷게오라는 이름으로 50대 50으로 아주 줄타기를 잘 하면서 어떤 한국에서 특히는 어떤 투자나 이런 투자 촉진이나 기업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또 외국인 기업으로서 혜택을 누리기도 하고 또 소비자에게 아쉬울 때는 또 토종 기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과거에 1988년에 그 롯데호텔 관련해서 부산에서 부지를 사들일 때요. 수백억 원 부지를 사들일 때 바로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의거해서 거의 191억 원 정도의 면세 혜택을 누리기도 했었습니다. 예. 자, 이 칼럼 하나 보겠습니다. 오늘 동아일보에 실린 권순할 칼럼인데요. 신격호와 구자경, LG그룹이죠. 구자경 회장의 대조적 말년이라는 제목의 칼럼입니다. 칼럼 내용, 핵심적인 내용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은 신격호 회장은 지금 90세 황혼기가 접어든 뒤에도 예.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영원한 현역의식이 지나치게 강했다라는 점을 신격호 회장의 문제점을 바로 비판을 했습니다. 예. 이른바 손가락 경영이라고 하죠. 하지만은요,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은 달랐습니다. 바로 만 70세 때죠. 구몬부 장남인 구보무 현 회장이 50세였던 1995년에 스스로 물러났고요. 이후 전혀 아들의 경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그 LG가 이제 GS가 분리가 되기도 했었는데 네. LG그룹이 아주 이례적으로 어떤 기업들, 가족들 간의 분쟁이 적은 기업으로도 유명한데요. 결국은 바로 제일동포 성공신화의 주역 신격호는 말년의 집착 때문에 개인과 회사가 모두 치명타를 입었다.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예, 박성훈 논설위원 함께 일하는 권순할 논설위원이 쓴 칼럼인데 오늘 화제가 됐던 칼럼입니다. 네. 실제로 보면 우리 많은 기업인들에게 이번 사태는 신격호 회장의 모델을 따를 것이냐, 예. 구자경 회장의 모델을 따를 것이냐 해서 이론의 여지가 없이 일찌감치 확고한 미래에 대한 경영권 이양을 하고 어떤 깔끔한 마무리를 하는 구자경 회장의 모델을 따라야 한다. 이런 하나의 교훈을 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런 교훈. 롯데가에서 지금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을 많이 의식하고 있을 것 같은데 조용하게 본인들끼리 협의를 하고 본인들끼리 표로 거기서 결정을 하는 것. 이게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이렇게 자꾸 여론전을 하다 보니까 더 세상이 시끄럽고 롯데를 바라보는 시선이 더 따가워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주제 바로 이겁니다.